그림 117의 안트로포스, 세계의 혼으로서의 안트로포스입니다. 세계의 혼 아니마 문디라고 하죠. 그 아니마 문디로서 안트로포스는 네 원소를 함유한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복부에 이제 네 원소가 있어요. 흙, 물, 공기, 물. 네 원소를 함유하며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 10으로 나타난다. 10이 이제 꽉 차는 완전수에 해당이 되죠. 1, 2, 3, 4를 더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 연금술사들이 목표로 했던 상들은 개송화 과정처럼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의미들이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메르쿠리우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첩돼 있잖아요. 의미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한 한 내가 설명을 할 때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종합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융의 그 원래 원전에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만 해놨지 이것을 연결을 잘 안 해놨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서 라피스는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제 철학자의 돌이죠. 철학자의 금을 라피스라고 이제 부르죠. 원래 라틴어에서 라피스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대문자로 이제 라피스를 쓰게 되면 연금술사들이 추구했던 철학자의 금, 철학자의 돌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피스는 종종 원진료 또는 금을 생산하는 수단이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라피스는 연금술의 최종 산물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금이잖아요. 철학자의 돌이고 철학자의 아들인 거예요. 개성화 과정의 최종 산물을 우리가 알기를 라피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라피스가 원진료다.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융 원전에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라피스는 원진료인 거예요. 원진료이자 최종 산물인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메르쿠리우스인 거예요. 그 원진료로서의 메르쿠리우스가 최종적으로 라피스가 되도록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수은인 거예요. 메르쿠리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수은은 단순히 메르쿠리우스는 수은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진료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라피스는 원진료면서 금을 생산하는 수단이면서 금 자체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게 원인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라고 하는 그 도식에 우리는 여전히 빠져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과학적 사고, 소위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라피스와 연금술의 원리를 보면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곧 원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존의 철학적 사고와 기존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융심리학은 100년 전에 나왔지만은 어쩌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예요. 완전한 기존의 사상을 뒤엎으면서 새로운 사고로 갔는데 그 사고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사실을 재발견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환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상담을 할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릴 때 부모하고의 관계가 네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는 결정론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과거가 현재를 밝혀주겠지만 미래가 현재를 결정지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바라는 미래, 내가 바라는 환상의 세계가 현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융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좀 두고 본다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보거나 그럴 때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오랜 동안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정답을 하나만 알아두면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융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지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계지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신비로운 존재다. 라피스. 오직 신성한 최초의 인간이 안트로포스다. 안트로포스가 곧 라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안트로포스가 곧 원질료인 거예요. 즉 영지주의적 인류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다. 최초의 인간, 온전한 인간. 여기 이제 중앙에는 여성복을 입고 서 있는 인물이 있죠. 위에 아이의 모습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두 줄에 그려져 있어 마방진을 연상시킨다. 가로, 세로, 대각선 다 숫자를 합하면 15가 되는 그 이제 마방진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네 기퉁에는 측량과 연결된 4개의 물체가 있다. 아까 이제 말했듯이 오른쪽 하단에 눈금자와 기역자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삼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눈금자와 기역자, 삼각자가 이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콤파스가 있고요. 왼쪽 상단에 눈금 저울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잉크통과 유사한 꽃병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 줄 할 때 잉크통 해가지고 줄로 틱 튀기면은 건축업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통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를 담아놓는 통일 수도 있습니다. 마방진에 대해서 볼까요? 마방진이란 정사각형의 1부터 차례로 숫자 적되 숫자를 중복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수들이 합이 모두 같도록 만든 숫자 배열이다. 너무 신기하죠? 전부 더하면 다 15가 돼요. 어느 방향이든. 연금술사들은 이 마방진을 사용하여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연금술의 비밀을 밝히려고 했다. 여기에 이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징주의에서 보면 마법의 사각형과 연금술 과정은 모두 우주의 더 깊은 질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것이 이제 융이 말하는 1, 2, 3, 4라고 하는 숫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 2, 3, 4라는 숫자를 요약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라고 하는 것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죠? 원으로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원은 하나예요. 결국은. 연금술은 물질의 변형을 자아의 변화 또는 영적 깨달음의 추구에 대한 은유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연금술사들도 진짜 수은을 가지고 금이 비싸니까 금을 얻으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변화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법의 사각형의 복잡한 패턴과 수학적 속성에는 숨겨진 의미와 또 신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신의 뜻이 있고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각자가 하나하나 같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다 뜻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마 문디예요. 아니마 문디, 세계의 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하나의 영혼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이쪽 저쪽 갈라져서 뭐 서로 죽이니 살리니 난리를 치고 뭐 관계가 없는 것이 뭐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너와 내가 하나의 서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분과 전체가 늘 연결돼 있다. 이 마방진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는 하나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인 거예요. 15나 10이나 또 원이나 하나 안에 있는 거죠. 그 원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원이 우주고 그 원이 지구고 그 원이 어떤 현실 그 자체인 거예요. 융이 말하는 셀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융심리학의 개념들이 이제 쭉 그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트로포스도 아니마 문디고 메르쿠리스도 아니마 문디라면 도대체 이 구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내가 이제 찾아봤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AI한테 물어봤어요.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안트로포스가 소우주라면 메르쿠리우스는 대우주의 역할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우주인 안트로포스는 아니마 문디 또는 메르쿠리우스의 움직이는 전체 우주인 대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개인, 온전한 개인이 우주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소우주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우주인 인간은 더 큰 우주의 원리와 힘을 반영하고 있다. 그 힘을 반영하고 있고 더 큰 우주의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이걸 융심리학에서는 이제 에딘저라는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셀프를 설명을 했죠. 작은 셀프냐, 소문자 셀프냐, 대문자 셀프냐. 소문자 셀프는 내 개인 안에 있는, 한 개인 안에 있는 전체성을 의미한다라고 소문자로 표현했죠. 에딘저는. 그리고 모든 인간과 우주를 커버하는 어떤 초월적인 셀프는 대문자 셀프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늘 에딘저는 융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셀프를 두 개로 구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학을 다루잖아요. 근데 셀프는 늘 개인을 넘어서 있잖아요.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셀프와 개인적인 셀프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늘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두 개를 구별해서 그 개인적인 셀프인 전체성인 셀프는 전체 우주적인 셀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지만은 인식과 경험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딘저는 구별을 했어요. 근데 융은 그걸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융은 한 번도 구별해 본 적이 없어요. 내 개인의 셀프는 전체 셀프하고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에딘저는 구별을 했었죠. 그 다음에 본질과 정신 부분을 보면요. 아니마 문디로서의 메르쿠리우스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활기를 불어넣는 본질적인 생명력, 정신 또는 생동하는 원리로 여겨진다. 이 본질 또는 정신은 안트로포스 안에 존재하며 개인을 더 큰 우주 전체와 연결한다. 이제 비슷한 얘기고요. 두 개의 이제 변화와 재생을 의미하는데 메르쿠리우스라고도 하고 머큐리우스라고도 하고 머큐리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메르쿠리우스는 수음과 변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메르쿠리우스의 핵심적인 특성은 변화예요. 변화.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고 액체, 고체, 기체는 하나고 원질료가 금이고 금이가 원질료고 그래서 우주와 인간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 재생, 변형의 끊임없는 과정을 나타낸다. 우리의 이제 상담 과정도 변화의 연속인 것이죠. 네 번째는 지혜와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이제 지식인 것이죠. 메신저이자 중재자인 메르쿠리우스는 지혜, 지식, 노시스, 그노시스라고도 하죠. 내면의 영적 지식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세계 영혼인 아니마 문디로서의 메르쿠리우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부합함으로써 그 전체성인 자기, 우주, 만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둘 수 있다. 모든 만물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생명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융 심리학 이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그게 집단 무의식인 거예요. 우리 인류는 하나의 생명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집단 무의식 사상이에요.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체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에 있는 원형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우리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원형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살아있는 게 원형들이고 집단 무의식인 것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집단 무의식이 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메르쿠리우스 아니마 문디의 원리인 거예요. 우주의 원리고 온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 안에 모두가 공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쪽만 나를 반대하는 저쪽만 없애버리면 난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지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 감사할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쪽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주 만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마 문디의 핵심 사상인 거예요. 연금술적인 변형에서 연금술 전통에서 위대한 작업, 연금술 작업이죠. 목표는 개인, 즉 안트로포스를 정화하고 변형시켜서 영적인 깨달음과 신과의 결합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중세의 연금술이 기독교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기독교로부터 상징을 배워오기도 하고 상호 교류가 일어났죠. 이 과정은 물질과 정신의 변형을 촉진하는 아니마 문디로서 메르쿠리우스의 변형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